이런 부분을 우선했을 때 조선 성리학의 어떤 이론적인 차이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곡 이의 선생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진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했습니다. 진유란 그냥 해석하기를 진짜 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진유란 벼슬길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 시대에 도를 행해서 행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은거해서 물러서서는 만세의 가르침을 내려주어 수교해서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도를 행하지 못하고 물러나서는 가르침을 내려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진유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율곡 선생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23살에 퇴계 선생을 찾아가서 어 2박 3 일을 같이 계셨던가요? 가르침을 구하고 그분을 평생 동안 존신하고 존모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에 내재된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율곡 선생의 우한 의식이 있습니다. 우한, 우리 모두는 우한, 걱정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소인들은 자신을 걱정합니다. 자신과 자기 가정을 걱정하죠. 대인은 나라와 세상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 율곡 선생의 우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겁니다. 요즘의 세상의 패단을 모두 말하려 한다면 하루 종일도 오히려 모자란다. 근심되는 일이 있다. 지금의 백성의 상황, 민력을 헤아리면 마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곧 넘어질 것과 같아서 평일에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만일 난리가 남북에서 일어나면 해오릿바람이 낙엽을 쓸어버리듯 할 것이니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종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온다. 이게 율곡 선생께서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 때문에 잠에서 깨어신 그 이야기가 써 있죠. 이런 점에서 태계와 율곡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이 두 분들이 서로 가르침을 계승하고 이어나가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성리학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곡은 도학자이자 경세가죠. 도학을 계승했어요. 이분이 계승한 것은 공맹과 주자 정암 조광조 선생일 뿐만 아니라 태계 이황 선생을 계승하려고 했던 겁니다. 관직 생활은 약 20여 년간 했는데요. 이분이 2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사회 폐단의 변통을 주장하고 그런 것을 어, 이 학문 용어는 경장이라고 하죠.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느슨해진 검은고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고쳐서 조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세상의 부조리와 폐단을 조절해서 새로 이 세상을 쇄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200여 년이 된 조선은 중간 쇠퇴기에 해당하니까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분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하고 또 달리 조부는 출세하지 않았고 부친은 낮은 관직에 계셨습니다. 16세에 신사임당이 사망한 후에 한때 불교에 심취하셨고 그러나 곧 자경문을 쓰면서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큰 뜻을 펼치고자 했고 여기에 바로 같이 파주의 이웃에 살던 평생의 지기 우계성운 또는 구봉 송익필 이런 분들과 평생 지기가 되면서 학문을 같이 성장해 가죠. 그리고 당시에 고향 파주에 을사사화 이후에 귀향한 백인걸 선생이 있었는데 바로 이 정암 조광조의 문인이었던 백인걸 선생을 찾아가서 그 정암의 인물됨과 도학의 정치론을 같이 토론하고 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세에 경북 예안의 도산으로 퇴계 이황 선생을 신방합니다. 이분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경장과 조제보합이죠. 경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모든 어떤 조세 정책이나 병역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폐단과 부조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건전한 도학을 가진 이런 젊은 신진 엘리트들에 의해서 개혁이 추진돼야 된다는 조제보합을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의 전제로서 한국 성리학이 전승이 되고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황과 이희의 성리학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계승해가는 도학의 전승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성리학은 주리론, 주기론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천리, 즉 천지의 어진 이치가 이 땅에 실현시키고 인생에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주리론에 입각해 있다. 즉 리, 천리, 성리가 주이고 기, 이런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종이다라고 하는 것. 즉 주종 관계에 있어서 태계의 성리학이든 율곡의 성리학이든 니가 주이고 기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에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주가 되고 니가 종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 주리를 나누는 핵심 문제가 뭐냐? 그것은 태계 선생이 니가 주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가 마음속에서 발동한다라고 하는 이발과 내가 궁리를 열심히 하면 이가 스스로 나에게 저절로 온다라고 하는 이도설을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율곡이 반론을 제기하고 자기의 새로운 안을 제출하는 것에서 바로 조선 성리학의 논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어느 쪽 말이 맞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이발과 기발을 나누어서 분속해서 나누어서 생각하셨죠. 율곡 선생은 마음은 이렇게 두 개의 계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인식해서 드러나는 과정에서 과연 인간의 마음의 어짐이 얼마나 담기냐 하는 정도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인 전제로서 이통기국을 말했습니다. 이는 통하고 지금 우주 만물에 없는 곳이 없는 것이며 또한 기국이다. 그러나 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형태나 정도에 따라서 청탁 또는 수박, 어떤 순수함이나 어떤 잡박한 정도에 따라서 국한된다라고 하는 이는 통하나 기가 국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내세운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런 성리학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성리학의 목표, 즉 이발을 논하고 기발 이승일도를 논하고 호발을 논하고 이발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도학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인의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즉 인격을 완성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왕도를 실현하겠다는 것. 그래서 인격을 완성해서 내가 성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왕도를 실현해서 덕치를 행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리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태계 선생의 성리학과 율곡 선생의 성리학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적인 기반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빼고서는 조선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이 성리학의 목표는 결국 수기치인이고 내성외양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통해서 나를 수양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성리학의 이론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내성외양, 내 마음은 성인이 되고 정치는 성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성리학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것에 따라서 자기 인격을 완성한다는, 즉 천도와 인도를 합일하고 진리 추구와 인륜 도덕의 현실 생활을 에 보다 고양시키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의 학문으로 진리에 도달한다는 정신. 그래서 인간 윤리와 도덕성의 궁극적인 근원을 밝히고 그것을 인간의 도리를 극진히 하는 삶으로 유지하고, 또 인격의 근본인 덕, 생생의 덕을 인간의 존엄성의 근간으로 삼고 나의 인격 완성과 사회적 실현을 위해서 애를 쓴다. 바로 이런 사회적 실현의 측면에 바로 왕도를 구현한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인간이 어째서 존엄하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따라서 이렇게 나의 인격을 완성하고 왕도를 구현한다는 정신,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는 투철한 사생관과 사명의식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완성하는 일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완성해 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참여한다는 그런 정신. 그래서 대동세계와 소강세계를 건설한다는 것, 현실 비판을 하고 사회 개혁을 한다는 정신, 이런 행도와 수교를 해서 도를 행하고 가르침을 들이우는 것을 자기의 일생 동안의 임무로 삼는다는 것. 그래서 옛성인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후대의 학문을 열어가는 계왕성 계례학의 정신을 과연 얼마만큼 이 이론에 담아내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순정한 도학 정신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도학의 정신이고, 그것이 성리학의 정신이고, 그것이 성리학 이론에 구현돼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점에서 성리학의 기본 이론을 살펴보면, 성리학에서는 중심이 되는 것이 이와 기고 심과 성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의 문제, 기의 문제, 심의 문제를 각각 그 당시에 송나라 때 성리학이 결성되어 가는 북송 오자와 주자 당시에 성행했던 불교와 도교의 체계화된 이론에서, 형이상학적인 이론에서 이 체계의 기본적인 골격을 그 차용하게 됩니다. 도교는 이나 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말하죠. 그 길을 잘 이해하고 길을 잘 운영해서 양생을 하고 불로 장생하는 그런 길을 추구하고 깨끗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마음을 강조하고 부처님의 마음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서 어떤 절대적인 그 어떤 다르마,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바로 그 열반, 니르바나의 세계로 도달하려면 이 세상이 윤회에 의해서 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실상을 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뵙고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인간답게 대하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과연 공이라고 본다면, 이 구태여 이 현실 세계에 내 짧은 인생에 그것을 어떤 어진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기보다는 바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공의 진실을, 예, 다르마의 세계를 깨달아서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마음의 기와 몸의 기, 심신의 기를 청정하고 맑게 유지하고 양생을 함으로써 어떤 고원한 세계에 도달하는 그런 도사의 세계, 또 스님의 세계로 도달하는 그런 거를 높은 경지의 이론과 어떤 학문으로 인정은 하지만 이 세상에 그것을 실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적인 심 이론을 가지고 와서 심성 이론을 정립하고,
도교의 기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기 이론을 정립하되 불교와 도교에서는 없는 천리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천리를 중심으로 한 이기 개념과 또 인간의 본성의 어진 본성을 중심으로 한 심성 체계를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궁극적인 핵심은 천리라고 하는 것이고, 도교에서는 기, 불교에서는 디, 심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유교는 천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연세계의 이해와 인간 심성의 이해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인간과 자연의 모든 존재론의 기본으로서 이기 이론을 두고 또 인간 존재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심성 이론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현실을 공적으로 보는, 텅 비고 고요한 세상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교에서 현실을 허무, 텅 비고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현실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현실에 도피하는, 현실을 벗어나는 초탈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불교와 도교가 인격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그런 고급 학문이고 이론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고 현실 세계의 부조리와 부패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간 세상을 열어가는 점에 있어서는 미약하다는 측면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니를 강조하고 리를 기에 실현시켜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고, 심성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인식과 그 의식이라고 하는 심의 작용에 성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 즉 천리와 같은 인간 본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 작용에 좀 더 잘 구현하고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에 성리학의 문제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리학은 현실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없애고 좋은 세상 만드는 것, 즉 천리가 구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내 마음속에 부조리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한 생각을 없애고 자기의 본성, 즉 어진 본성에 입각해서 자기의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성리학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은 철저히 주리 이론이고 본성에 입각한 본성, 인성의 철학인 것입니다. 즉 기를 말하고 심을 말하지만 결국 성리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니를 제대로 알고 구현하자는 것, 성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차리고 심을 통해서 인식작용과 다른 사물을 대하는 방식에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굴절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발현한다는 것, 이것이 성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바로 퇴계의 성리학과 율곡의 성리학의 기본 전제이고, 결국 이분들의 철학은 결국 이의 실현에 있는 겁니다. 인간 본성의 실현에 있는 겁니다. 이 천리가 왜곡되지 않고 실현되는 것,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한국 성리학의 기본 이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리학은 성명의리지학이 핵심인데요. 그것을 줄인 말이 성리학인데요. 이 성명과 의리, 인간의 본성, 타고난 어진 마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의리, 그것을 시적절하게 천리를 실현해 가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기론이라고 할 때 리는 만물의 근본인 원리,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 이것을 그냥 아주 무미건조한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짐을 100% 내재해 있는 속성을 가진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 기는 그 리가 실현되는 만물의 물질, 운동,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를 중시해서 기에 실현하겠다는 것. 이게 이기론의 기본적인 전제고요. 심성론은 그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끌고 들어온 이론입니다. 심은 마음이고 인식과 감정과 욕구의 현상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 감정, 희로애락, 그리고 욕구, 이러한 모든 현상이 바로 심의 작용인 것이죠. 이러한 거에 대한 설명은 불교에서 많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 이론이 많이 차용이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성은 어, 무아한 것, 즉 어떤 도덕적 가치를 논하지 않는 에, 어, 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리학은 그것이 아니고 공맹, 성현의 어진 마음을 100%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을 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인간 본성으로서 어짐 그 자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질고 선하게 대접받아야 하고 나도 어질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성리학에서는 공맹의 가르침, 즉 우주의 천리는 인이고 인 그 자체이고 그 인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어떤 우주의 어떤 기본적인 천리이고 인간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 참여해서 그런 일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계승하는 것이죠. 그것을 송나라 시대 때 발전되었던 불교와 도교의 이론으로 이기론과 심성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학문 체계로 결성이 되면서 심의 작용에 인간의 본성이 적용이 돼서 인식하고 대응하는 외부의 사물, 다른 사람 또는 국사, 학문 이런 것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 근본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점에서 세계의 학문과 이론을 또는 율곡의 학문과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 이분들의 사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성리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진 내 본성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발휘하자는 것. 내가 바로 성인이 되고 왕도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을 퇴계 선생은 인간의 심성작용을 이발로 표현하신 겁니다. 즉, 불교와 다른 인간의 본성이 내 마음속에 본성으로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이 저절로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작용이 관여되지 않은 속에서 저절로 내 마음의 본성이 발휘되는 것, 그 이발의 상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기고봉 선생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단 칠정을 어떻게 볼 거냐. 사단은 뭐죠? 어, 인의예지죠. 인의예지의 단서인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이런 바르고 순수한 도덕심은 어디서 연원하는 것이냐? 당연히 내 마음의 본성인 이에서 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발은 성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은 100% 선한 거니까 그것이 바로 리발, 어, 그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 천리가 바라는 것, 이발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욕구죠. 희로애락, 애호욕.
기쁘고 슬프고 뭐 슬프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먹고 싶고 뭘 하고 싶고 하는 욕구. 이러한 인간의 칠정을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이 이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작용인 것이니까 이건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심의 작용인 것이다. 페아게 선생은 그거를 기발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일상적인 감정과 욕구는 인간의 심의 작용, 즉 심은 기로하고 보고 그 기가 바란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어 측은해야 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비를 가리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은 이가 바란 것이다라고 구분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16 세기 중엽까지의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던 조선 사회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던지는 화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허상이 아니다라는 것, 실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학문의 목표이고 이 선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계라는 거죠. 그것이 학문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율곡 선생은 인간의 감정과 욕구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선악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식 과정을 통해서 외부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그 사물을 대응하는데 그 과정이 이발과 기발처럼 심의 작용이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의 작용, 즉 심의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네가 얼마만큼 관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발을 말하고 거기에 네 승, 네가 얼마만큼 탔느냐, 정도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선, 악 혹은 선과 어 선악도 없은 불선악이라고 하는 두 양상으로 나눴다면 율곡 선생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 발동하면 선악의 계기가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고 어진 사람은 그것이 인간의 기가 발할 때 그 내부에 있는 본성이 직출, 어떤 거에도 왜곡되지 않고 곧바로 발동되는 것이고 사람이 착하다가도 악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도 때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은 그 자기의 마음이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다른 이해관계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삐그러져서 왜곡돼서 발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팽출과 직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퇴계 선생은 이발과 기발로 설명을 한 데 대해서 율곡 선생은 횡출과 직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퇴계 선생은 인간의 선한 이유는 이발로 증명하려고 했고 율곡 선생은 직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곡 학파의 제자들은 이 직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계 김장생 선생이나 우암 송시열 선생은 돌아가실 때 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나는 평생 동안 직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 퇴계 문화에서는 이랬겠죠. 나는 평생 동안 이 일을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발동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율곡학파에서는 바로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를 직출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직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두 학파의 내용은 어진 내 본성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발휘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성인이 되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 이상적인 세계로 대동세상으로 만드는 왕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론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어쩌면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성리학을 한국 성리학의 다양성을 말하기 위해서 차이점에 주목을 두고 설명해 왔다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철학에 담겨져 있는 진면목, 그분들의 왜 이 학문을 하고 이 학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성리학의 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론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퇴계 선생은 인간의 선한 마음은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바라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는 마음의 기의 기운이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양분을 하신 거고요. 율곡 선생은 인간의 본성은 저절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작용을 통해서만 발동할 수가 있다. 그러니 그 발동하는 순간에 곧은 마음으로 오로지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발동하는 직출과 중간에 자기의 감정과 욕구,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꺾여져서 발동하는 행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직출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곧고 바르게 하도록 정심성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이 율곡 선생이 말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공통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이발에 대해서 선생님과 진지하게 토론하지 못한 것이 통한이다라고 말했죠. 사실 그 뒤로 한국 성리학은 이발, 기발의 문제를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논의하면서 서로 간의 학파 간의 문제점을 더 증폭시킨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곡 선생의 말씀대로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기고봉과 퇴계 선생이 했던 논의처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다면 정말 한국 성리학과 도학은 엄청난 수준을 가지고 발전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이발이 옳다고 보십니까? 기발 1도, 1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일, 길도, 기발 하나만이 된다. 회계 선생은 이발과 기발이 같이 발동할 수 있다 해서 호발, 상호 호자, 어, 어, 호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길로 가는 계기가 인간의 심정이 나눠진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바로 조선 성리학의 큰 흐름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세계의설과 율곡의설이 어떻게 어떤 점에서 여러분에게 더 합리적인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것에 관한 논의가 바로 조선 성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이론 이후에 17세기에는 또 인물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서 인물성 논이 일어나는데요. 또 그리고 그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 바탕, 바로 인간의 대학에서 명덕이라고 할 때, 명덕을 밝힌다 할 때 그 명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또 17세기 이후에 또 조선 성리학에 화려하게 또 피어납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퇴계율곡의 큰 흐름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발, 기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율곡이 퇴계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이분이 23살 때 퇴계에게 올린 시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퇴계 선생을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시냇물은 수사. 수사는 공자가 살던 노나라에 있던 물 이름인데요. 뭐 한강이나 대동강처럼 그런 그 수사에서 나뉘었고 봉우리는 무의산. 무의산이라는 건 주자가 한때 무의정사를 짓고 은거했던 아주 경치가 빼어난 산인데요. 그 무의산은 바로 주자를 뜻합니다.
봉우리는 주자에게서 빼어났네. 이런 뜻입니다. 살림살이는 경전천권이요. 즉 아무것도 없고 책만 천권이고 거쳐 사는 집은 두억한 집이로다. 얼마나 그 어떤 청렴하게 그 사셨다는 것을 높이는 말인가요. 그러니 퇴계 선생의 학문의 근원은 공자이고 그 이 모든 철학 이론과 도학은 주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또 이 그런 분을 만나서 회포를 푸니 맑은 하늘에 달이 떠오르듯 또 웃으며 나누는 얘기는 거친 물결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친 심성을 잠재우네. 소자, 저는 다만 도를 듣고자 하미니 선생님께서 저에게 나눈 며칠간의 이런 것을 반나절의 한가로움을 헛되이 보냈다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에게서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율곡 선생이 보낸 시입니다. 이것이 퇴계의 어떤 점을 비판했나요? 어떤 점을 함부로 했나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퇴계 선생도 율곡에게 답한 시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문 닫고 누워서 봄이 온 줄 몰랐는데 그대를 만나 얘기를 나누니 심신이 상쾌하구나. 선비의 높은 이름 헛되지 않음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선비가 찾아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 그 이름이 그때도 벌써 이미 20대 초반인데 이름이 이렇게 자자히 났었던 모양이죠. 그 이름이 헛되지 않음을 알았는데 지난날 나는 몸가짐도 제대로 못해서 부끄럽소. 그만큼 나도 그렇게 내세울 바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겸사의 말씀이죠. 깨끗한 곡식에는 강아지 풀 용납할 수 없고. 그러니까 논에서 벼가 자라는데 피가 자라면 다 뽑아버리죠. 그렇듯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학식 이런 거에는 아주 그 더러움 또 잣된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새로 닦는 거울은 내 마음이죠. 명경에는 티끌을 침범할 수 없다고. 부질없는 이야기는 모두 제쳐놓고 힘써 공부해서 우리 서로 친해 봅시다. 즉, 이 거의 뭐 스승과 제자의 존경과 어떤 그 사랑의 그런 아끼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가르침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높이잖아요. 그리고 국가로서의 품격을 높이잖아요. 그 세상을 걱정하는 간절한 우환의식이 있고 나 자신으로서 도심을 북돋아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 존중의 인간 세상의 실현이 목표인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 우리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도학 그리고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가르침을 이런 전제 없이 이해하고 단순히 영남학파다, 기후학파다, 주리학파다, 주기학파다 라고 하는 말로 양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크게 그르치게 이분들의 학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왜곡된 이해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진 본성을 발휘해서 그러한 도심을 북돋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인간 세상을 실현하자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저절로 발동이 되는 상황을 만들든 내가 발동하는 마음에 도심과 어떤 본성을 되도록이면 더 많이 실어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든 결국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만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대외에 가장 한국인의 대표인으로서 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두 분들의 사고 방식이 그대로 면면이 수백 년간 우리에게로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양식의 어떤 기준이 되어 왔다는 것. 사람을 평가하고 정치를 행하는 데 기본적인 도리를 그걸 말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져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태율 선생만의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고 한국 문화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강의에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